먹는 기간뿐만 아니라 먹지 않는 기간은 노화에 대한 신체의 방어력을 강화하여 장수를 극대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부자입니다. 다이어트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유전자학 교수로 재직 중인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의 인사이트를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데이비드 싱클레어는 노화 연구 분야에서 세포의 노화 과정을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SIRT1 유전자와 NAD 세포 신호 전달 경로에 주목하고 있는 분인데요. 장수와 건강한 노화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연구로 인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싱클레어 교수의 발언 내용들 중 일부를 골라서 저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운동하거나 식사를 거르면 우리 몸은 아주 오래된 어떤 현상을 유발합니다. 이 고대의 메커니즘은 생존의 일환으로 부패와 질병 그리고 노화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게 되는데, 이를 알게 되면 현대인들의 생활과는 정반대로 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2005년도에 저희는 과학 논문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혁신적인 내용이었지만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논문 내용은 칼로리를 제한하면 장수 유전자라고 불리는 시르토인 유전자 중 하나인 SIRT1이 활성화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동물들에게 먹이를 적게 주면 인슐린 수치가 내려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성장인자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IGF-1 인슐린이 장수 유전자인 SIRT1을 극적으로 증가시켜준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수 유전자는 DNA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따라서 배가 고프더라도 식사를 한 끼 혹은 두 끼를 건너뛰어야 합니다. 저도 매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되어 우리의 몸을 지켜주게 됩니다. 동물들의 경우도 장수 유전자를 강화시키면 더 오래 그리고 건강하게 살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단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 비법이었습니다. 식사를 건너뛰는 것이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더 오래 살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증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의지력도 다르고 직업도 다릅니다. 아침에 배가 고픈 사람도 있고 밤에 배가 고픈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못하지만 3일을 단식하는 사람도 있고 아침만 가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은 유전적으로 모두 다릅니다. 체내 미생물 분집이 다르고 선호하는 음식도 다릅니다. 따라서 복잡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 비교적 설명이 단순해집니다. 아침에 배가 고프지 않고 저녁 식사를 선호한다면 아침 식사를 건너뛰고, 반대로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면 저녁 식사를 건너뛰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 둘 중 하나를 건너뛰면 됩니다. 그런 다음 잠자리에 들면 자는 시간 동안 저절로 단식을 하게 되고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치료하게 됩니다. 한 단계 더 나가면 점심도 건너뜁니다. 저도 실제 팬데믹 때 18개월 동안 점심을 먹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영양제를 녹이려고 요구르트를 아주 조금 먹었고 물은 필수로 마셨습니다. 물은 항상 곁에 두고 있습니다. 차와 커피를 마시면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물론 저녁은 잘 먹습니다. 식당에 가서 먹기도 하지만 배부를 때까지는 먹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배가 부르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면 따라오는 3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먼저 식비가 줄어들고, 둘째로 음식을 훨씬 더 맛있게 먹게 됩니다. 셋째, 피곤할 것이라는 오해가 있지만 완전 틀린 말입니다. 의지력을 좀 갖고 따뜻한 물, 차나 커피와 함께 3-4주를 버틸 수 있다면 몸이 적응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익숙해지면 점심을 먹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확실히 피곤함을 느끼지 않으며 점심 식사 후 인슐린 감소로 인해 오는 오후 슬럼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난 후부터 기분이 훨씬 좋아졌고 외모도 좋아지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에너지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이제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지구상에서 어린이들에게도 장려하는 가장 효과적인 식이요법이기 때문입니다. 영양실조나 굶주림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반면 하루에 3끼 식사와 간식을 먹는 것은 칼로리 과부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어린이에게도 과하게 먹이고 있는지 여부는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지방의 양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비만인 아이가 있다면 힘들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저희 가족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만인 아이에 대한 영향은 아마도 수십 년 동안 이어질 것이고, 어쩌면 인생이 끝날 무렵에도 어렸을 때 비만이었다는 것을 기억 속에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복잡할 것 없습니다. 오늘부터 식사를 건너뛰어 보세요. 저녁이든 아침이든 한 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한 끼를 건너뛰는 게 익숙해져서 몸에 배면 두 끼를 해보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점은 초보 입장에서 처음부터 저처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너무 힘들어 몸이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몸은 피곤하고 머리는 집중이 안 되고 결국 냉장고로 달려갈 겁니다.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적응하는데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적응 중 하나는 간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도당을 배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지만 일단 저와 같은 상태에 도달하고 체내 미생물 군집이 최적화된다면 간도 이런 상태에 만족하게 되면서 예전처럼 먹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외모가 훨씬 좋아지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따라옵니다. 장수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자주 먹지 않고 먹을 때 올바른 것을 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도 아주 가끔은 디저트를 먹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 것을 조금 뺏어 먹는데 삶이 즐거워야 장수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에는 스테이크와 후라이드 치킨을 과식했더니 이틀 동안 몸이 안 좋고 소화가 안 돼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고기와 튀김을 즐기려고 해도 이제는 제 미생물 군집과 위가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식물을 베이스로 한 음식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육류 기반 음식보다 식물 기반 음식이 좋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수하는 사람들이 지중해 식단, 오키나와 식단을 먹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약간의 고기와 함께 대부분은 식물을 먹고 붉은 고기는 많이 먹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mTOR라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고기에서 풍부하게 발견되는 아미노산에 반응하게 될 경우 수명을 단축시키게 됩니다. 반대로 고기에 대부분 들어있는 그런 아미노산을 먹지 않으면 수명은 늘어나게 됩니다. 저는 잎이 풍부한 식단을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시금치는 비타민과 철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과일과 베리류는 많이 먹지 않습니다. 과일 주스는 확실히 피합니다. 당분이 많은 것은 장기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제노호르메시스 분자라고 부르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풀어서 설명하면 제노는 종간, 교차를 의미하고 호르메시스는 스트레스를 적당히 받으면 수명을 연장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식물이 고통을 받거나 그런 상황을 인지하면 이런 물질을 만들어내고 다른 종인 인간이 그 식물을 먹게 되면 우리도 건강이 좋아지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하고 좋은 오렌지를 원한다면 수확하기 전에 나무 껍질에 못을 박으면 됩니다. 와인도 마찬가지로 포도를 수확하기 전에 물을 주지 않거나 진균류를 덮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식물이 스트레스에 저항하면서 장수 유전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식물을 먹게 되면 우리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고 그렇게 진화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도 음식 공급에 잠시 문제가 생기면 식물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골에서 재배된 벌레 먹어 스트레스 받은 유기농 농산물을 함께 먹는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여기까지 싱클레어 교수가 말한 내용의 일부를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간헐적 단식이 몸에 좋다는 얘기였는데요. 간헐적 단식을 하면 장수 유전자가 나온다는 사실은 모르는 분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식물도 마찬가지로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우리가 그런 식물을 섭취하면 우리 건강에도 좋다는 내용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전자를 잘 타고나야겠지만 우리는 그걸 선택할 수도 없고 이미 태어나 살고 있기 때문에 조상 탓은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몸에 맞는 건강 실천법을 꼭 찾으셔서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간헐적 단식의 경우 각자의 몸 상태에 따라서 무조건 실행하지는 마시고 질병이 있다면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건강부자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